네, 염승환 이사의 미스터 마켓 순서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 네. 2주 만에 시장 환경이 너무나 급변했습니다. 네. 2주 전에는 정말 시장이 장밋빛이었는데 지금은 또 잿빛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뭐 반등에 성공하고 있긴 합니다만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결론부터 오늘 시장 어떤 종목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예. 실적 시즌에 좋은 기업도. 근데 사실 지금 실적이 중요한 건 같진 않아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가 좋아지는 기업들 주가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 저는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이제 기업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 이 나스미디어라든가 인크로스라는 기업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KT하고 SK텔레콤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마케팅 회사, 이제 광고를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뭐 동영상 광고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광고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간에 이 중간에서 광고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한마디로 이제 광고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새 모바일 광고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쵸.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광고 수요가 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지만, 결국엔 경기는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완화되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모바일 이 광고라는 게 크게 경기를 또 타지는 않습니다. TV 광고랑 다르게 그런 걸 본다라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기업의 이제 장점이라고 불리는 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네. 광고주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 타겟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 스포츠 광고가 좀 필요하고, 네. 이분한테는 뭐 예를 들면 PC 광고가 좀 맞아요.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네. 어디서 많이 구매했던, 아니면 검색을 그러니까요. 했던 관련된 게 제품이 옆에 다 떠요. 네, 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참 신기한 건데, 맞아요. 사실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광고주들한테는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런 걸 매칭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규 서비스로는 PMD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회사가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소비자라 그러죠.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상품을 자주 구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상품 기획까지 좀 해주는 그런 좀 기획 관련된 신규 서비스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같이 좀 혼란스러운 장에서 성장 여력도 좀 풍부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한 번까지 좀 실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한번 좀 비중을 늘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그동안 좀 많이 밀린 탓인지 오늘의 주가 네. 상승과 함께 좀 더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계속해서 봐도 네,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세요. 주가가 예. 그동안 제가 좀 올랐으면은 저도 뭐 크게 그러게요. 좀 많이 지켜보려 밀렸네요. 했는데, 예. 최근에 워낙 또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요즘에 2차 전지 소재 외에는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다 밀려버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와이더 플래닛도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보실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느낀 건, 지금 현재 아무리 잘 나와도요, 시장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이어지는 게 확실해 보이는 쪽에만 투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3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기업들을 한번 선별해 보시는 것도, 그 대표적인 주자가 또 와이더 플래닛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염승환 이사의 유망주 와이더 플랜을 함께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시장, 오늘은 1%대 반등세 나오고 있는 것인데 바닥을 좀 다진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계속적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완벽한 바닥이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은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예, 한데,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아직까지는. 아직은, 그러니까 특히 시장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오늘 사실 삼성전자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가 오늘도 약해요. 하이닉스는 안 됩니까? 하이닉스는 오늘 좀 결자 해지 해주고 있는 것 아니 같던데. 근데 왜 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냐면은, 예, 사실 삼성전자로 촉발이 됐어요. 사실 외국인들 그렇군요. 매도가 집중된 네. 게 사실 삼성전자고, 음, 특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고점 음, 대비해서. 그래서 낙폭이 큰 상태에서 좀 올라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아직은 오늘 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인데 제가 뭐 우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시장이 생각보다는 저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만 해도 특히 개인 투자분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전처럼 증시가 급락하니까 적극적이 산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두려움을 좀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라도 예. 매도해야 되나? 예. 그렇죠. 예. 과거 같으면 어제 같은 급락장에 그냥 개인 투자분들 그냥 뭐 용기 내 가지고 막 사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공포감을 느끼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증시가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살짝 무너졌다가 오후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지를 했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저는 단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지만 시장이 재차 무너져 가지고 뭐 다시 뭐 3,100 깨지고 그런 거보다는 한 3,150이나 3,100 사이에서 바닥을 좀 더 다지는 기간을 겪은 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올 때 증시가 레벨업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락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 오늘 올랐으니까 이제부터 또 3,300 가겠지. 이런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니까 지금은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 조정이 좀 며칠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가지고 섣불리 그냥 이제 추세 상승이 나왔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지수가 한 2천 후반대일 때는 워낙 지수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질 때 개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는데 지금은 지수 레벨 자체가 3,000포인트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기는 네.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CLSA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두 종목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다만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는 높으니까 사도 괜찮다라고 네. 해서 이게 뭡니까?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 이 두 종목 사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가격? 예. 읽어보면 그렇게 나쁜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예. 근데 이상하게 좀 기분이 예.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보면 선제적으로 이제 좋을 때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네. 되게 후행적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모건 스탠리는 후행적이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낮췄는데 결국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시장 이제 삼성전자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CLSA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지금 낮췄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후행적이지 않나. 이미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낮췄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오늘 그 SK하이닉스의 이석기 사장님이 어젠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걸 좀 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네, 반박 보고서를 내셨죠. 예, 굉장히 좀 낙관적이고 반면에 어떤 가격을 예측하는 기관이나 이런 이제 외국계 증권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누구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사실 뭐 미래야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주가는 앞으로 안 좋아질 걸 반영해서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4분기에 안 좋아져도 주가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 레벨업 하려면요. 내년 1분기까지 안 좋은 거는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는 엇갈립니다.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내년 2분기도 별 볼 일 없다.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년 2분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겠는데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본격적인 반등은 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가격 조정은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찬스. 그러니까 오늘 사서 일주일 안에 난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맞아요. 아니고, 그거는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2달 연말까지 보고 아니면 뭐 내년도 괜찮습니다. 1년 정도를 텀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좀 괜찮은 자리인 것 같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뭐 말들은 되게 많잖아요. 뭐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근데 분명한 팩트 하나는 있어요. 예전처럼 공급이 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세계적으로 3사가 지금 과점한 형태예요. 그래서 섣불리 공급 가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수요가 문제인데 분명한 보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요 계속 늘어나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PC가 줄긴 하지만 서버 투자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서버 이후에 지금 이제 자동차가 전장화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더 크게 늘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점점 현실화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수요 기반도 장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이라는 게 어쨌든 단기적으로 등락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주가 반등은 주가 흐름은 좀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오늘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공격 또는 방어가 좀 있잖아요. 공격은 좀 빠질 때 적극적인 매수가 될 테고 방어는 빠질 때 좀 주저주저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좀 관망하는 전략이 될 텐데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반등할 때 좀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싼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보세요? 저는 네.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봤지만 네. 팔아야 되는 그런 좀 아, 상황은 그건 아니라 아니고, 예. 예. 저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음, 물론 트레이딩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들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네. 많은 이제 개인처럼 특히 초보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대부분 지금 다. 300만 줄이니 분들이 예. 울고 계시다고 이거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실 예.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그 심정은 뭐냐면 네. 사실 주가가 좀 오늘 올랐잖아요. 예. 그 손실이 좀 줄겠죠. 그쵸. 그래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본전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쉽게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너무 잦은 매매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저도 경험은 해봤지만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데 어쨌든 뭐 일시적인 요인이라든가 시장 때문에 그냥 뭐 수급 이슈 때문에 지금 크게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세요. 오히려 한 번 더 빠진다면 지분을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각자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든 파악은 좀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처럼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지만 삼성전자 앞으로 수요 기반 좋고 공급은 늘지 않고 단기 사이클은 있지만 그럼 난 이겨내겠다. 어차피 1, 2년 괜찮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신 분이라면 더 사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삼성전자 이제 D램은 끝난 것 같다. 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그렇게 네. 생각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반등에 그냥 정리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도 끝났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이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식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자. 근데 기술적 반등이니까 네. 이런 날 사지는 말자는 예. 예, 그런 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반등과 함께 기분 좋은 우리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조금 쌀 때 사는 전략이 네.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좀 보니까 네. 그 일단 조선업종이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선업종이 주가가 사실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정말 처참할 정도로 빠졌는데 예. 오늘 제가 왜 조선주를 좀 봤냐면 아침에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급락하고 삼성중공이 같이 빠졌거든요. 둘 다 뭐냐면은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특히 삼성중공 유상증자 결정을 했잖아요. 자본확충 이슈까지 있어서 엄밀히 보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중에 한 10시 넘어서면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데도 주가가 견조하다는 건 이제는 다 알려졌다는 얘기죠. 이런 악재들이. 그래서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 부진도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다가 무엇보다 조선은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만큼은 걱정할 필요 없는데 수주는 결국엔 나중에 그 다 실적으로 돌아오거든요. 매출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지금 잡히진 않지만 그래서 미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저축해 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선업종은 이제는 좀 관심 가져도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역시 좀 무거운 섹터긴 하지만 방산주들이 오늘도 괜찮더라고요. 네. 특히 오늘 한화 시스템 예, 좋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방산주가 예전에는 그냥 아 이거 뭐 무겁기만 하고 성장도 못하고 네. 되게 좀 천대받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냐면 이제 뒤에 하나가 붙었잖아요. 우주항공이라는. 아, 맞습니다. 예, 네. 하나 시스템도 원앱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요새 뉴스가 됐죠. 하나그룹이 영국의 유명한 소프트뱅크까지 투자했던 그 원앱이라는 위성 인터넷 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 시스템이 역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방산도 좋은데 거기에 우주항공까지 붙었는데 LIG 넥스원도 있죠. 또 한국항공우주 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붙은 산업이고 이번에 실적 보니까 실적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와 스토리가 같이 맞아떨어지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방산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산 업종에 대해서도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업종은 여미사님이 항상 좋아하시는 원래 산업도 잘 되는데 네.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네요. 네. 방산업종 조선주 유망하게 보셨고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새벽 내일 또 FOMC 회의로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함께 저희가 주목해볼 키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전략을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네. 테슬라 인공지능 아, 데이가 이제 예. 열리게 될 그래서 오늘 텐데 2차 전지가 좀 다시 반등하는 걸까요? 글쎄요, 예. 뭐 그거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 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는 저는 이거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거는 어제 너무 좀 낙폭이 커서 그렇군요. 예, 네. 좀 반등하는 것 같고 그다음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에서 주목하실 거는 저는 예전에 무슨 데이만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세요. 항상 급락을 하니까 네. 저번에 뭐 폭스바겐도 맞아요. 파워데이 해가지고 정말 좀 그러니까요. 힘들었는데 네. 이번 데이는 기대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플랫폼을 소개를 할 텐데 네. 거기에 관련된 게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테슬라 자동차의 특징이 뭐냐면 라이다 센서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카메라로 다 그렇죠. 조합을 해요. 바꿨잖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 카메라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그대로 적용돼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다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또 갤럭시 폴더블 기대감도 있지만 테슬라의 인공지능 데이 기대감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전장 부품 회사들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리니지 W라는 이제 신작 게임이 내일 공개가 됩니다. 이게 월드와이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요새 NC소프트 주가가 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를 보세요. 기대감이 높으면 이제 게임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으니까 NC소프트 리니지 W 신작 공개 이후의 주가 흐름 한번 내일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최근 우리 투자자분들 신경 쓸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수급도 그렇고 환율도 그런데 이와 함께 전략도 짤막하게 세워주시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급락장이 좀 이미 펼쳐졌고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 기업들 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쉽진 않다 하더라도 다시 좀 흔들릴 때 좀 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꺾이는 섹터들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앞으로 꺾여서 미래가 조금 불투명한 기업들은 당연히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 나가시고 좋아지는 기업으로 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진 거는 저는 펀더멘털 문제로는 안 보고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수급하고.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한국 시장 전체를 판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항상 이게 불편한 이슈지만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달은 맞아요. 8월에 유독 좀 항상. 심해요. 네. 5월 달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외국인들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월, 8월 또 11월 올 텐데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끝나면 외국인 매도가 또 잠잠해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8월 말까지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좀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이슈로 인한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대세 하락은 아니다. 그래서 상승장 속에서의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니까 이 구간 좀 잘 극복하시면서 좋은 기업들 모아 가셔서 가을장 좀 대비 또 잘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유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심리에 의해 무너진 시장이지 대사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낙폭 과도되어있는 종목들을 모아갈 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유를 가지라라고 하셨는데 또 염유사님을 뵈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유를 좀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염승원 이사의 미스터 마켓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